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군에 포함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두에 벌써 등극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꺾은 건데 어떤 일인지 저희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의원님. 네, 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떡상. 떡상했죠.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아침에 이 그 기사를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면서 이거 봐봐봐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하. 김문수 장관의 떡상에 대해서 오늘 화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원희룡 전 장관에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제 그동안 한참 앞섰는데 지지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캠프 대변인 출신인 이준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냐? 지지율 하락을 딱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국민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야,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사실. 얼마 전에는요, 이거 진짜 제대로 여론조사가 맞느냐, 조사해봐야 된다. 고발하겠다 하면서 그 업체를 또 방문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업체에 대한 의견을 선관위에 여론조사 심의 넣었는데 그래서 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으로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을 오늘 처음 밝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현기증 나니까 저희 빨리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시사저널이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로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문수 장관이 46.4%, 이재명 대표가 41.8% 앞섰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앞섰죠. 거의 5%포인트 이상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재명 물론 대표는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렇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누군가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온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또 이게 1대1 구도를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한 거거든요. 1대1 구도 여론조사도 아마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상당한 지지율, 다자간 대결에서 상당한 지지율 나와서 여권 후보들 3명 정도를 합치면 또는 2명을 합치면은 이재명 대표 이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좀 예측이 됐었는데 1대1 대결 구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치가 나왔다.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그런 전제로 물어본 여론조사긴 한데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 단순히 조사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올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재 기각됐지 않습니까? 크죠, 그거. 그래서 4대 4가 나왔었어요. 그걸 그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를 대입한다 그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복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부분 좀 뒷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장관이 46.4%, 이재명 대표가 41.8%가 나왔는데 일단 서울에서 40.4%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47.4% 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오차범위 바뀌죠. 오차범위 바뀌고 그다음에 인천 경기 역시 김문수 49.2% 이재명 41.4% 차이가 더 많이 났고요. 이게 그 호남과 강원,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우리가 늘 보수가 얘기한 게 중수청을 얘기하거든요.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인데 수도권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앞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모습이 수치로 이번에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지원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라디오에 나왔고 김문수 지지율 상승 이재명을 상대 안 돼. 높아져봐야 한 자릿수. 극우 보수 뭉치면 우리 진보도 뭉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당의 위기론에 일축을 했는데 이분 요즘에 잘 안 맞네요. 그렇죠. 아마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불안하니까 계속 자기 바람을 희망사항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딱히 공감은 되지 않습니다.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7, 8% 정도 나오고 있는데 많이 나와봐야 9%다.
이재명 대표는 30%대를 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자간 대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그 1인 정당 비슷, 체제죠? 1급 차제 예.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는 다른 후보군이 별로 안 나오는 반면에 그렇죠. 이제 국힘은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 보통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초접전 양상이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홍준표 시장이 43.7%, 이재명 대표가 43.0%.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0.7% 차이네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2.7%, 오세훈 시장이 41.1%였습니다. 이것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앞서긴 했는데 이것도 그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그런 수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잠시 후에 그 여론조사 공정 결과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먼저 김문수 장관의 인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비결 어떤 거라고 좀 해석을 하세요? 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 네. 그때 굉장히부터 조짐이 있었죠. 아, 인사청문회 그렇죠. 때 아주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서영교 의원 일어나세요.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면서 예. 기립사과 요청을 했는데 네. 당시에 국무위원들 중에 일어나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안 일어났죠. 거부한 사람이 이게 이제 김문수 장관이다. 예. 네. 그렇게. 그리고 보통 정치인들은요 인사청문회 하면요 과거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라거나 예. 과거 했던 말을 뒤집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청문회를 통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김문수 장관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 했던 발언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유지를 했었고요. 친미 반중 또는 친미 반북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요. 그런 이제 효과들이 확고하게 우파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자세가 아마 우파와 많은 중도층 국민들한테 좀 어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직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발언에 좀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또 조기 대선 같은 정치적인 단타성 발언을 삼가는 이런 태도도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조기 대선 나가면 나는 대선 치러지면 나는 나간다 이렇게 발언을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무겁게 행동하는 모습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2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잖아요. 당시에도 김문수 장관이 아니 이런 중차대한 일을 여야와 사전에 협의를 했느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일침을 날린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전부 다 눈치를 보면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김문수 장관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권한대행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질타를 했었지요. 그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도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니만큼 기본적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문수 장관이 엊그제 저희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사람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런 인기도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다른 조사 결과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월 22일부터 21일까지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이 맞붙을 경우에 응답자의 41.5%가 이재명 대표, 38.3%는 김문수 장관. 여기도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른 후보하고도 비슷한 양상이 계속 전개가 되는 게 원희룡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맞대결할 경우에는 응답자의 43.0%가 이재명 대표, 36.4%가 원희룡 장관을 선택을 해서 6.6%포인트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좀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권 유지가 굉장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 얼마 전에 나왔었지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권 유지가 48.6%. 예, 거의 절반 정도 되죠.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46.2%가 나왔습니다. 아하. 오차범위 내에서 정권 유지와 교체가 붙어 있다. 예. 이것은 이제 굉장히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정권 유지가 훨씬 더 높게 나와 있다.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 MBS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예. 이재명 대표 절대 안 된다는 비율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안 됩니다. 28
프로 나왔는데 이게 28%.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서 현재 김문수 이제 장관에 대한 지지율,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의 1대1 대결에서 김문수 장관 높게 나온 그런 것들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도 일단 높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군들하고 비교를 해 보아도 이재명 대표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오전 10시에 했는데 딱 시간대가 오늘 이진숙 위원장 헌재에서 이제 탄핵 기각 결정 내린 거, 그다음에 또 오늘 이제 지지율 이렇게 나온 거, 그거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상당히 난감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지지율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듯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관심이 많은 듯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하는데요. 관심 본인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제일 관심이 많죠. 그래서 회의 열어가지고요,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조사해봐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의도 보면 민주당 밑에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지율 떨어지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여론조사 해보니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왜 떨어지는지 이재명 대표가 분석하라라고 당이 다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이유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죠. 이재명 당신 때문이야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소리가 저는 들립니다. 말씀 조심하세요. 또 저격수가 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조사 결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한 결과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조사 결과 이것도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인데 지지율이 48.8%가 나왔습니다. 48.8%, 지지하지 않는다는 49.6%인데 직전 조사가 이번 달 6일에서 7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지지율이 6.4%가 상승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크죠. 지금 20에서 21일 사이면요,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체포영장 된 거, 구속영장 나온 거, 그다음에 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 있을 때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이건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에 있는 굉장히 이제 좀 무도한 그런 몰아치기, 그리고 거기에 호가는 공수처의 무리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있어서 똘똘 뭉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탄핵 29번,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최근에 이른바 똥볼 참 많이 찼잖아요. 그렇죠. 뭐 공문서 위주도 하고 뭐 또 이제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본인들은 마치 결과를 다 알고 있다는 듯 식당에 가서 맥주에다가 한우에다가 와인까지 시켜가지고 축하주를 곁들이는 모습, 이렇게도 보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공수처가 정말 일을 하는 조직인지 수사라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치라는 조직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그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가 어쩌면 50%를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의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 다음 주 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짝 넘는 게 아마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민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하루 이틀 후면 설 연휴로 접어드는데 이런 여론이 그대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또 설 연휴 이후에가 또 주목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헌재나 법원이나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뭐 판단하고는 떠나서 최소한 뭐 기일을 어떻게 잡는다든지 등에 대해서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드리고. 근데 한우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지시면서 수입산 드셨어요? 저도 한우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 잘 돼갖고 저희가 방송 이거 조회수 잘 나오면은 한우 한번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지지율 48.8% 나왔는데 이게 대선 득표율이 48.56%예요. 그러니까 더 높습니다. 0.24%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습니다. 국힘이 38%, 민주당 36% 나왔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했는데, 이게 MBS 조사했는데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6%, 양당 모두 지난주 조사에서 3%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부지법 난입 사건 이후에도 지지율상의 변함이 없다, 계속 오르는 추세다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약간 오른 거로 나왔는데 이거는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은 좀 결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결집한다 그러면 또 고발해야죠.
예. 네, 구분 안 그렇죠. 하시나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여러 가지 카톡 검열 또 여론 조작 팀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같이 하자면서 댓글 한 것이 하나씩 달기 그런 것도 모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었고요. 지금 또 하나 구글에다가요. 구글에다 전환길 강사가 했던 그 명연설이 있습니다. 명강의가 있는데 그걸 또 고발한 거예요. 가짜 뉴스라면서 도대체 뭐가 가짜 뉴스인지는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어쨌든 내려달라.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내려달라라고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전환기 선생님은 선관위를 문제 삼았는데 왜 민주당이 고발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모든 국민들 의아한 거예요. 선관위가 아마 피해자라면 선관위의 피해자가 될 겁니다. 근데 제3자는 왜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전환길 선생의 영상을 문제 삼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환기 선생님은 제가 예전에 연락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전환기 선생님의 동영상 강의로 공부를 잠깐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전환기 강사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한국사 능력시험 1급을 땄습니다. 그러세요? 네. 몇 살이세요? 그때 몇 살이냐고요? 지금요? 네. 전환기 선생님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짧게 다뤄본 내용은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앞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후보군과의 경우에도 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비등비등하거나 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라서 48.8%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론조사 결과 반대로 나온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꽃. 거기도 불안불안해요. 근데 불안불안한데 거기도 이재명 대표 불안불안해요. 불안불안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민주당이 뒤지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모든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여론조사 꽃에서만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뒤처진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굳이 부가적인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한우 먹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